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S코퍼레이션의 숨겨진 얼굴, 고급 세무 전략입니다. S코퍼레이션, 흔히들 세금이 주주한테 그냥 통과되는 되게 편리한 구조,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요, 생각보다 복잡한 규칙들, 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바로 그 핵심 내용들, 특히 주주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베이시스 개념하고요. 또 S코퍼레이션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S코퍼레이션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걸 내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무조건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착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베이시스, 우리말로 하면 기준액 정도 될까요? 이게 등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스톡 베이시스랑 데트 베이시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그 데트 베이시스 있잖아요. 이건 주주가 직접 회사에 빌려준 돈만 해당된다는 점.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은행 대출을 내가 그냥 보증선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이 두 가지 베이시스가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주주가 그 S코퍼레이션 손실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텍스 베이시스 리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 즉 스탁 베이시스하고 내가 직접 회사에 빌려준 돈, 데트 베이시스, 이 두 개를 합친 금액까지만 그해 발생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한도를 넘는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 초과분은 안타깝지만 그 해에는 공제가 안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월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at risk limitation이라는 규칙도 같이 적용이 돼요. 보통은 텍스 베이스랑 금액이 같진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볼 위험이 없는 돈, 비소구 대출, non-recourse loan 같은 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 공제 한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2월 된 손실은 나중에 베이시스가 다시 늘어나면 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익이 나서 베이시스가 회복되면 그때 공제받을 수 있긴 한데요. 만약에 주식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텍스 베이스 한도 때문에 2월 됐던 손실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베이시스 관리가 핵심이네요. 그럼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는 정말 안 내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특히 C코퍼레이션이었다가 S코프로 바꾼 경우에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C코퍼레이션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한 경우에 built-in gains tax, 줄여서 BIG tax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C코퍼레이션일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S코프로 전환하고 나서 5년 안에 그 자산을 팔 경우에요. 그 C콥 시절에 이미 늘어난 가치 증가분 있죠. 그 built-in gain 부분에 대해서는 S코퍼레이션이 직접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 법인세율 22%가 적용되니까 이게 꽤 클 수 있죠. 아, 5년이라는 기한이 있군요. S코프 전환하고 5년 안에 팔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환 시점에 자산 평가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럼 혹시 빅텍스 말고 또 S코퍼레이션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과거의 C코퍼레이션이었던 경우랑 관련이 깊어요. 그때 벌어들였던 이익잉여금, 이걸 ENP라고 부르거든요. Earnings and Profit. 이게 S코퍼레이션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동적 투자소득,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같은 거요. 이런 소득이 S코퍼레이션 전체 총수입의 25%를 넘는데 그게 3년 연속으로 지속되면 그 25%를 초과한 수동소득 부분에 대해서 또 S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Tax on Passive Investment Income이라고 불러요. 와, 이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들 수 있겠네요. C코프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환할 때 EMP가 얼마나 넘어오는지, 그리고 S코프 운영하면서 수동소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꾸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S코퍼레이션에서 받는 분배금은요? 이것도 그냥 다 세금 없이 받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AAA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분배금 문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계정이 바로 AAA, 즉 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예요.
우리말로는 뭐 누적 조정 계정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S코퍼레이션으로 운영하면서 쌓인 순이익을 따로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S코퍼레이션이 과거 C코퍼레이션 시절이 아예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때 EMP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엔 분배금 처리가 비교적 간단해요. 분배금은 일단 주주의 스탁 베이시스를 먼저 깎아먹고요. 이 부분은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만약 분배금이 베이시스보다 더 많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이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헉, EMP가 없으면 그나마 단순하군요. 먼저 내 투자 원금 회수하고 그걸 넘으면 자본이득. 오케이. 근데 만약에 C코퍼레이션 시절에 그 EMP가 남아있다면요? 그땐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경우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분배금이 나올 때 여러 개의 주머니에서 순서대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머니는 방금 말씀드린 AAA, 즉 S코퍼레이션 기간 동안 쌓인 이익이에요. 여기서 나온 돈은 비과세고 주주의 스탁 베이시스를 감소시킵니다. 여기까지는 EMP 없을 때랑 비슷하죠. 근데 두 번째 주머니, 여기가 바로 문제의 C코퍼레이션 EMP입니다. 과거 C콥 시절 이익이죠. 여기서 돈이 나오면요. 이건 배당소득으로 취급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주 입장에선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헉, 두 번째부터 바로 과세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머니는 다시 스탁 베이시스 회수, 즉 비과세고요. 네 번째 주머니까지 넘어가면 그 이상은 또 자본이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분배받아도 내 회사에 C코프 EMP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세금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MP가 있는 S코퍼레이션 주주라면 내가 받는 분배금이 도대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 파악하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혹시 그 과세되는 EMP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EMP를 먼저 분배하도록 선택하는 AABY 패스 일렉션이라는 절차도 있긴 합니다. 이건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들어보니까 S코퍼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세금 통과시키는 단순한 껍데기가 절대 아니네요. 어휴, 내부적으로 정말 정교한 회계 처리랑 세금 규칙들이 막 얽혀서 돌아가는 구조군요. 베이시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법인세 가능성, 또 이 복잡한 분배금 처리까지. 와, 알아야 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S코퍼레이션의 주주이시거나 특히 C코퍼레이션에서 전환한 S코퍼레이션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베이시스 리미테이션 때문에 손실 공제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또 BIG 텍스나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 같은 예상 밖의 법인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AAA와 ENP에 따라서 내가 받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 S코퍼레이션의 진짜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S코퍼레이션은 그냥 편리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S코퍼레이션의 정확한 스탁 베이스와 데트 베이스는 지금 얼마지? 혹시 우리 회사가 5년 안에 팔면 BIG 텍스 위험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나? 우리 회사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인컴 비율은 괜찮은 건가? 내가 앞으로 받을 분배금은 과연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바로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S코퍼레이션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